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냥 주말 내내 그냥 꽃이 화창하고. 근데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도 됩니다. 공원, 그다음에 고수부지, 뭐 전철, 기타 오피스, 식당.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이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학교만 썰렁하고요. 나머지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좀 그러네요, 좀.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경제기사고요. 예.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2008년 금융위기와 닮았다. 강남 3구 하락 전환된 반면 노도강 중저가 아파트 강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최근 침체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닮은 모습이라는 내용이에요. 2008년에도 강남 3구는 하락하고 노도강은 상승했나 봅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네. 저는 잘 몰라서 제가 마이크 몇 시려지네요. 번 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칼럼을 풀었습니다. 이게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긴 하는데 이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타산지적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때 썼던 방법 그대로 또 적용하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죠. 2008년도까지 해서 정확히 2008년도부터 강남의 거래가 멈췄고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강남 3구의 하락이 시작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외 지역들이 이어서 하락을 했는데 노도강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늘 초기 투자자들은 먼저 들어가고요. 중기 투자자가 있고 후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후기 투자자에는 실수요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판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왜 오르지? 오르지 하다가 많이 올랐네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많이 오른 다음에 그때 삽니다. 그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간들이 보통 2, 3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들이죠. 서울 25개까지 퍼지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시작했던 그 온기가 한 2, 3년 동안 노도강까지 갔다는 얘기고요. 노도강까지 가는데 한 2년이 걸려서 지금 2008년도, 7년도까지 강남이 올랐으니까 그 온기가 2010년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도강은 그때 올랐고 정확히 2011년도부터 조정이 시작됩니다. 2012년까지. 그러니까 항상 반복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제 그 강남이 빠지기 시작했고 노도강도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노도강도 빠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유효한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다 빠질 것이기 때문에 다 던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좀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 투자 상품이었고 묻지마 투자를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강남의 재건축 물량까지도 갖고 있다가 던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때도 개포주공 아파트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상대적으로 쌌으니까. 이게 소형 규모라서. 근데 그때 많이 던지신 분들 결국 2012년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투자하셨는데 그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대박이 났고 그때 던지셨던 분들은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하면 욕을 하시죠. 이제 적폐들 투기꾼들 이러면서. 본인들도 하셨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2008년도 시장을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될 것은요. 그때 던지지 않았으면 팔지 않았으면 지금 수익이 났을 만한 상품들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샀는데 2010년도에 노도강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올랐던 수익 때문에 지금 또 무리하게 그 반짝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인천, 경기에 있는 신도시들과 서울수를 얼마나 나눠먹기를 할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통이 괜찮은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새 아파트가 들어갔다. 서울이 못 이겨요. 테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경쟁 상품들 유무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008년도, 9년도.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요. 정확히 2015년도 이후고요.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가 긴가민가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확하게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가 그 시초를 제공해 주긴 했는데 처음에 그 두 단지도 미분양이었었거든요. 살아보면서 아 이게 대규모 단지,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의 단지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들을 사후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한 3, 4년이 걸린 거예요. 결국은 2015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신규 아파트 수요가 급증을 해버렸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재편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시장과 지금의 상태는 완전 다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오른 것들이 조정되고 거품이 낀 것들은 조정이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배울 건 배우고 이게 좀 배우지 못할 것들은 발라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 지역이어도 다른 그 여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같이 알고 있는 게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을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할 때 좋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정규 강의 지금 오픈을 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30개 지역 집값 상승, 그러니까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을 지금 제가 분석을 하는데 30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18개고요. 서울 네. 18개고 그다음에 경기권이 8개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4개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30개 지역들이 그 지역 권역 내에서는 집값을 상승하는 선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리고가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온기가 퍼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공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다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핵심 지역들 30개 지역을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카페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이번 강의는 100%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은 안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고 네. 30개 지역이고 한 지역당 약 30분 정도 네. 예, 한 강의가 30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30개 지역을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길게 하는 지역도 있을 그러니까 거고 좀 짧게 하는 지역도 대체적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네. 1, 2강은 오리엔테이스트 강의이기 때문에 전직으로 네. 아르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아무튼 제가 PPT를 띄워놓고 깔끔하게 마이크 끼고 PPT랑 녹음을 해갖고 제가 제 PC를 녹음을 할 거거든요. 교재도 따로 출력하셔서 제본을 댁으로, 해서 네, 집으로 배송해드리는 택배로 예정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배송해 주시나요? 제가 직접 가면 좋겠지만 뭐 많으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100명은 넘으실 테니까 제가 가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네. 언제 오픈하세요? 아마 이번 주에 이 방송 나갈 때쯤 오픈했을 것 같고요. 네. 카페 그 예. 네이버 카페죠? 예,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고 1차, 2차 오픈을 하는데 1차는 좀 싸게 하고요. 얼리버드. 그래서 이제 1차 마감하고 봐서 이제 2차 마감 또 오픈할 때는 가격을 좀 원상대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1차 늘 저도 책 팔 때 예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맙잖아요. 제 이름만 받고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판 기간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강의를 오픈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값을 받고 그 전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할인을 하겠다. 해드리겠다.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주식으로만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데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면요. 주식도 잘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고양시 덕양구 은평구 집값 추월 신주거벨트로 급부상. 덕양구는 경기도 고양시고 은평구는 서울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의 집값을 추월했다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택지개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기대, 지축지구 최근 시세 8억 원 돌파, 창릉 신도시 비롯 덕은, 삼송, 지축, 원흥, 향동 등 약 9만 가구 예정.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의아했던 게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은 가구가 입주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조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한국경제신문 기사고요. 네. 한경닷컴의 김하나 기자님 기사인데요. 네, 한경 김하나 기자님은 되게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책 나오면 꼭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로요. 서울 중심부라고 하는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데랑은 비교할 수 없고요, 당연히. 근데 서울의 테두리 지역하고요.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양지의 신도시하고 경쟁하면은 경기도가 늘 이겨요. 아, 정말요? 화천, 네. 분당, 아, 과거에 평촌, 일산 이런 데가 훨씬 더 서울보다 비쌌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신도시들이 지금 낡다 보니까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죠. 일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위상을 회복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분당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요. 판교가 또 개발되는 바람에.
그런데 고양시가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있는데 덕양구는 오히려 경쟁력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일산 신도시, 일산 서구, 일산 동구는 내려갔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신규 아파트가 정말 멋들어지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지 두 단지가 아니라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에 생겼던 게 삼성 신도시죠. 거기도 2011년도 12년도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싹 사라지고 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뭐 스타필드 고양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들어오고 하나로마트 전국에서 제일 큰 곳도 있고 식자재 마트도 있고 예. 아무튼 쇼핑의 천국이에요. 롯데몰도 가까이 있고 이케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살기가 되게 좋아졌고 학군도 되게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또 원흥지구를 또 같이 개발하는데 원흥도 분양도 잘 되고 피도 많이 붙고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게 그 구파발역과 삼성역 사이가 지축역인데 지축역에서도 또 굉장히 또 분양도 잘 되고 피가 붙어 있고 최근에 입주를 하는 것이 지축이거든요. 이게 신도시에서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입지가 좀 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신규 아파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축지가 제일 비싼데 거기까지가 진행됐고 근데 그게 이제 한 삼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삼성, 남상송, 원흥, 지축, 구파발 쪽의 하나의 위상이고요. 지금 또 이쪽에 수색 그쪽은 이제 통일로 라인이고요. 수색로 라인으로 보면은 덕은지구랑 향동지구가 또 지금 끝내주게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상암 DMC의 그 어마어마한 그 미디어 그룹들에 대한 일자리를 그대로 받는 지역이잖아요. 향동지구도 지금 꽤 많이 올라서 입주를 하고 있고 덕은지구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덕은지구가 초반에 분양했던 두 단지는 1,000만 원대 후반으로 분양을 하는데 이번에 자이가 2개 분양하는데 2,000 후반대에 분양을 해요. 놀랍게도. 그럼 이거는 그 기존에 분양했던 어떤 단지보다 비싼 것들이고 심지어는 수색 증산 뉴타운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뭐 동생의 형님이 역전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의 모든 지역이 그런 게 아니라 고양시의 일부 지역만 그런 거고 덕양구의 일부 지역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네요. 일부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덕양구에는 호재가 계속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였었고요. 정확하게 덕양구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대곡역이라고 있어요. 대곡역. 그러니까 백석역 직전 그러니까 이제 화정역 다음이 대곡역인데 대곡역부터 지축역까지입니다. 거기가 고양시입니다. 그러니까 구파발 전까지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일로도 붙어 있고 수성로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일산보다 실제 거리로 평균적으로 한 15km가 더 서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근접성으로 보면은 일산보다 훨씬 좋은 입지인데 지금까지 덕양구에 주목을 못 받았냐면은 그 전에는 딱 2개였어요. 화정동, 행신동. 그게 다였는데 그 이후로 아까 제가 쭉 읊었던 그 신규 택지개발조 신도시가 붙다 보니까 덕양구 전체적으로 다 새 아파트화 되거나 택지 개발 지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 방을 딱 때렸던 게 뭐냐면은 창릉 신도시였어요. 38,000세대를 덕양구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읊었던 지역들 사이에 하나의 비었던 블록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창릉 신도시로 채워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곡역부터 수색역까지 다 차요. 그러면 나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고양시에는 덕양구랑 일산 동구 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일산 동구 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시세가 별로 안 올랐고요. 네. 지금 갭자시는 분들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것들이죠. 지금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데이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일산 신도시가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도 많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산 신도시가 이런 일산 신도시 내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되면요. 덕양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하면 덕양구가 당연히 역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일산 신도시를 지금 단계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킨텍스를 보면 알거든요. 킨텍스에 8개 신규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호수공원 주변으로 그 아파트가 지금 3천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에서 제일 비싼 게 2천인데 네. 거기는 3천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산이 지금 입지적인 가치는 좋고 새 아파트만 들어가면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새 아파트 들어갈 부지가 없어요. 일산 신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지역구 위원 원래 김현미 장관이 했던 지역구가 김현미 장관이 못 나오니까 김현미 장관이랑 늘 이렇게 칼을 내세웠던 김연아. 네. 지금 이제 상대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나와서 네. 또 그렇게 또 반대해서 김연아 장관이 했던 실정들을 다 바로잡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호재로 뒤집을 수도 있는 입지가 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 신도시나 일산 시세는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은 아마 지역민은 혼자는 절대 안 되고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확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확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덕양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말씀드려도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신 거죠. 그리고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창릉 신도시가 완벽하게 입주할 때까지는 덕양구 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의 평균으로는 이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덕양구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들이 은평구에 못 나가는 아파트보다는 비싸다. 예,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